아이작 뉴턴의 생애 이야기 형식. 1642년 12월 25일 영국 링컨셔의 작은 마을 울스소프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다. 이름은 아이작 뉴턴. 그는 미숙아로 태어나 겨우 살았고 그의 출생 자체가 불안정한 환경에서 시작되었다. 아버지는 뉴턴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다른 남편과 재혼하면서 어린아이를 남겨두고 떠났다. 아이작은 어린 시절 대부분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고 외로움과 고립 속에서 스스로 책을 펼치고 세상을 관찰하는 습관을 길렀다. 그는 곧 자연에 대한 호기심과 관찰력을 키웠고 마치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태어난 듯한 아이로 자라났다. 소년 시절 뉴턴은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데 서툴렀다. 그는 장난을 치거나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홀로 시간을 보내며 기계 장치를 만들거나 책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탐험했다. 그의 재능은 곧 두드러졌다. 수학과 과학적 호기심이 넘치는 아이였지만 가족과 주변 환경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그가 평범한 농부가 되기를 바랐고 하지만 뉴턴의 마음은 이미 별과 자연, 물리와 수학의 세계로 향하고 있었다. 1655년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트리니티 칼리지에 입학했다. 처음에는 평범한 학문 과정을 밟는 학생에 불과했지만 곧 독학과 실험을 통해 스스로 길을 열어나가기 시작했다. 당시 유럽은 과학혁명의 한복판에 있었고 뉴턴은 자신이 그 일부가 되기를 원했다. 그는 데카르트, 갈릴레이, 케플러의 저서를 탐독하며 수학적 사고와 자연 철학의 깊이를 익혔다. 그러나 대학 생활 중 1665년 런던을 덮친 흑사병으로 인해 대학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자 뉴턴은 고향으로 돌아가 외딴 곳에서 연구를 계속했다. 이 시기가 바로 그가 위대한 성취를 이루는 시기로 알려져 있다. 고향 울스소프에서 그는 중력과 운동의 비밀을 탐구했다.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만유인력에 대한 생각을 처음 떠올렸다고 전해진 일화도 바로 이 시기다. 그는 사과가 단순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 중심을 향한 힘에 의해 떨어진다는 점을 깨달았고 이는 후에 만유인력 법칙으로 발전한다. 동시에 그는 빛의 분산과 색의 본질을 탐구하며 프리즘 실험을 통해 빛이 여러 색으로 나뉜다는 것을 발견했다. 뉴턴은 이 기간 동안 수학에서도 혁신을 이뤘다. 그는 독창적인 미적분학을 개발하여 변화와 운동을 계산하는 새로운 도구를 마련했고 이는 후대 수학과 물리학의 근간이 된다. 1667년 뉴턴은 케임브리지로 돌아와 학문적 지위를 얻는다. 그는 곧 강의와 연구를 병행하며 자신의 실험과 계산을 깊이 있게 다듬기 시작했다. 뉴턴의 성격은 독특했다. 그는 내향적이고 때로는 과묵했으며 경쟁에 민감했다. 동료 과학자와의 의견 충돌에서 때때로 날카로운 대응을 보이기도 했고 이는 그의 성취가 단순한 천재성만이 아니라 강한 의지와 집념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준다. 1687년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인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 PHILOSOPHINATURALIS 프린시피어 MATHEMATICA가 출간된다. 이 책에서 그는 만유인력 법칙과 운동의 세 가지 법칙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은 물체가 힘을 받아 움직이는 방식을 명확하게 설명하며 이후 모든 고전역학의 기초가 된다. 만유인력 법칙은 지구상의 물체뿐 아니라 행성과 달, 태양계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보편적 법칙으로 자리 잡았다. 그의 사고는 단순한 수학 계산을 넘어 우주와 자연의 조화를 수치와 법칙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혁명적이었다. 뉴턴은 또한 광학 분야에서도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 그는 빛이 연속적인 파장이 아니라 입자라는 점을 주장하며 프리즘 실험과 렌즈 연구를 통해 색의 성질을 밝혀냈다. 그 결과 후세의 과학자들은 뉴턴의 연구를 기반으로 광학과 물리학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수학에서는 미적분학과 무한급수, 이항정리 등을 정립하며 학문적 토대를 마련했다. 그는 단순히 자연의 법칙을 관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법칙을 체계화하고 수학적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뉴턴의 성격은 천재성과 더불어 복잡했다. 그는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때로는 동료 과학자와의 논쟁에서 격렬한 대립을 벌이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로버트 훅과의 논쟁, 라이프니츠와의 미적분학 우선권 논쟁은 그가 단순히 연구에 몰두하는 학자가 아니라 명성과 인정을 중요하게 여겼음을 보여준다. 뉴턴은 때로 연구와 경쟁 속에서 고립되었지만 그것이 그를 위대한 성취로 이끈 원동력이기도 했다. 그는 과학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1696년 그는 런던 조폐국의 총재가 되어 영국 화폐 개혁을 추진했고 1703년에는 영국 왕립학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학문과 과학 발전을 지도했다. 뉴턴은 과학적 업적뿐 아니라 국가적 책임과 공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학문과 사회적 의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자신이 살던 시대에 깊은 영향을 남겼다. 뉴턴의 말년은 비교적 평온했지만 여전히 연구와 관찰은 그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종교와 연금술에도 관심을 두며 우주의 비밀을 신과 자연의 관계 속에서 탐구했다. 1727년 3월 20일 아이작 뉴턴은 런던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업적과 사상은 이후 수백 년 동안 과학의 기초가 되었고 자연과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뉴턴은 단순히 수학자, 물리학자, 천문학자에 그치지 않고 인간 지성의 한계를 뛰어넘은 존재로 기억된다. 그의 삶은 고립과 고난 속에서도 호기심과 집념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 보여준다. 미숙아로 태어나 외로운 유년기를 보내고 경쟁과 논쟁 속에서 성장하며 우주와 자연의 법칙을 체계화한 뉴턴. 그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우주의 숨은 질서를 밝혀낸 혁명가였다. 그의 이름과 사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물리학, 수학, 광학, 천문학의 근간으로 살아있으며 아이작 뉴턴이라는 인간이 남긴 흔적은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처럼 느껴진다.